백내장 수술이 우리나라 수술 건수 1위라고 하니까 네. 수술과 관련된 질문을 많이들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몇 가지 추려봤는데요. 함께 네. 보겠습니다. 네, 백내장 수술 그렇다면 언제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최혁준 교수님, 언제 하면 좋을까요? 정말 압도적으로 많이 하시는 질문들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선생님이 수술하라고 하면 할게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그렇지만 그거는 좋은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제 최근 우리나라와 같이 의료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는 수술 시기를 놓쳐서 실명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어. 그거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이제 저희 안과 의사가 검사를 하지만 시력도 체크를 하고 또 백내장의 정도를 체크를 하고 이 정도면 수술하실 때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 제한은 하지만 환자분이 본인 증상을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백내장 때문에 이런 증상이 발생을 해서 내 일상생활에 하시던 일에 어느 정도의 장애가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수술을 생각하시면서 본인이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주로 집안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이고 TV 보시는 게 유일한 낙일 때 백내장이 어느 정도 있는데 별로 불편을 느끼지 않으신다. 그러면 수술을 빨리 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젊은 연령에서 백내장이 발생을 했는데 업무도 어렵고 바깥에서 주간맹이 발생해서 운전도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는 시력이 좋거나 백내장 정도가 약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수술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요. 때에 따라서는 백내장이 아주 심해서 녹내장이나 눈에 염증을 일으켜서 급한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눈 속 상황을 봐야 될 때, 안저 검사를 해야 될 때 가리거나 아니면 눈의 치료를 필요할 때 백내장이 방해가 된다면 이런 경우에는 좀 더 빠른 수술을 요하기도 합니다. 네, 백내장 수술에 대한 두 번째 궁금증 보겠습니다. 자, 백내장 수술 인공 수정체 선택은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백내장 수술을 하면 백내장을 없애고 인공수정체로 대체하는 수술을 합니다. 우리 네. 인공수정체는 삽입하는 종류에 따라서 단초점, 다초점, 그리고 난시교정 인공수정체로 분류를 합니다. 이 인공수정체는 환자의 연령이나 그리고 직업, 생활습관 등에 따라서 그것을 고려해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삽입되는 인공수정체는 본인의 눈에 맞게 검사를 해서 정확한 인공수정체를 삽입하게 됩니다. 보편적으로 삽입하는 인공수정체는 이제 초점이 하나인 붓게 조절이 되지 않는 단초점 인공수정체를 아직까지는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보편적인 것은 생활거리, 멀리가 잘 보이고 가까운 데는 이제 덜 보이기 때문에 돋보기로 해결을 하는 이런 형식으로 생활을 하는 것을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가끔 가다가는 이제 근거리 작업이 많은 분들은 거꾸로 가까이는 안경 없이 생활하고 반대로 멀리에는 안경을 쓰고 생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각막에 난시가 많은 경우에는 난시 조정 인공수정체를 넣기도 하고요. 또 하나 근거리와 원거리를 모두 교정하기 위해서 다초점 인공수정체라는 것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백내장 수술과 관련해서 많이 들어온 질문들 저희가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볼게요. 네, 이번 질문은요. 인공수정체, 그렇다면 수명은 얼마나 되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최 교수님. 예, 최근에 사용하고 하는 인공수정체는 아크릴레이트, 즉 플라스틱 재질입니다. 이런 플라스틱 재질은 눈 속에서 염증을 일으키지 않고 굉장히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한번 넣으면 반영구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즉 제거하거나 웬만해서는 교체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백내장 수술 후에 눈 속에 감염이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이 인공수정체 때문에 반복적으로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 아니면 인공수정체를 둘러싸고 있는 지지 구조가 나빠서 인공수정체가 자리에 없고 이탈되는 경우 이런 아주 특수한 경우에는 드물게 인공수정체를 제거하거나 교체하는 수술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네, 자, 백내장 수술에 대한 마지막 궁금증은 바로 이겁니다. 자, 백내장 수술 후에 날파리가 보여요. 비문증 그거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많은 환자분들이 수술 후에 이제 증상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이 모형을 보여드리면은 우리 눈 안이라고 하는 거는 빈 공간이 아니라 젤리 같은 게 들어 있습니다. 이거를 초자체 혹은 유리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나이가 들면은 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녹은 부위랑 녹지 않은 부위가 엉겨 붙어가지고 뭐 파리가 날아다니는 것 같다 그래서 갑자기 뭐 술 치고 막 이러거든요. 네. 이거를 우리가 비문증이라고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백내장이 생기게 되면은 이게 점점 뿌옇게 되기 때문에 가려집니다. 그래서 초자체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심한 비문증을 못 느끼다가 백내장 수술 후에 깨끗해지면은 상대적으로 비문증을 심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환자분들이 많이 불편해하시는데요. 다행히 한 3, 4개월 정도 지나면은 없어지지는 않지만은 적응이 되기 시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요. 단지 망막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비문증이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만일 평소보다 비문증이 너무 심해졌다 그러면 반드시 망막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네. 작년에 백내장 수술하시고 나서 갑자기 청소를 열심히 하시더라고. 네, 안 네. 보이던 네. 게 막 들어온 게 보인다고. 아. 근데 불편한 게 날파리가 날아다닌다고 너무 불편함을 호소하셨었는데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는 그런 말씀 안 하세요. 네, 네. 적응이 다행이네요. 되셔가지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예. 적응이 될 수 있군요. 자, 다음은 백내장 수술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는 분을 저희가 만나고 왔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당뇨 진단받은 지 17년 정도 되었고요. 그래서 현재 약 복용 중입니다. 저는 그 공복 혈당이 150에서 200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 4, 5년 전부터 노안 증세까지 생기면서 걱정이 많아졌어요. 안경 렌즈도 다초점 렌즈로 바꿔서 사용을 하는데에도 글씨가 흐릿하다든지 핸드폰을 멀리 떨어뜨려서 봐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혹시 백내장이 아닐까라는 걱정이 좀 들기 시작했는데요. 백내장이라고 하면은 나중에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당뇨를 오래 앓고 있는데 수술을 할 때는 괜찮은 건지 이런저런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네, 걱정되시겠네요. 저분의 증상 노안일까요? 백내장일까요, 최 교수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연령으로 보면 노안 증상은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가까이가 덜 보이겠죠. 노안은 연령에 따라서 점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사실은 써야 하는 돋보기 도수는 그에 따라서 조금씩 높여서 쓰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뇨도 있으시고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은 이게 당뇨 자체가 백내장의 위험 인자이거든요. 그래서 젊기는 하시지만 백내장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오래된 당뇨이고 조절이 안 되는 당뇨의 경우에는 눈 속에 당뇨 망막병증 같은 특별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안과를 반드시 방문하셔서 백내장 유무는 물론이고 눈 속에 있는 당뇨 합병증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검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그리고 덧붙여 주신 질문 중에 하나가 당뇨가 있을 경우 백내장 수술을 했을 때 위험하지 않을까요? 였는데 이건 어떤가요, 교수님? 네,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백내장 수술을 합시다라고 얘기했을 때 걱정도 많이 하시고 또 뭐 슬퍼하시기도 하는데요. 요즘에는 많이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당뇨가 어느 정도 있더라도 수술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당뇨로 인한 눈 합병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당뇨를 앓았던 기간과 그다음에 당뇨 조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술 전에 충분히 내과와 협진을 해서 당 조절을 하시고요. 또 수술 후에도 당 조절을 충분히 하시고 안과에 정기적인 검사를 해서 눈 합병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시면은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진행하셔도 큰 무방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